장하입니다. 자, 정치가정과 참여. 그럼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뒤에 학생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첫 번째로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 정치가정의 역사를 본선을 이해하고 현대 정치가정의 의미를 숙지한다. 둘.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과 참여자를 학습한다. 셋. 민주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을 숙지하고 알아보는 정치 참여 문화를 형성한다. 여러분 어때요? 머리 아프다. 정치 과정은 뭐고 또 바람직한 민주시민. 너무 머리 아프죠? 그러면은 우리 설중모 반장. 네, 지난주에 학급회의 안건이 뭐였지? 급식 메뉴에 대해서 말했어요. 급식 메뉴. 그렇지, 급식 메뉴 중요해.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우리 제2 학생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급식 메뉴에 대해서? 너무 맛이 없다.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성도 학생은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급식 업체에 항의를 넣어야 된다고. 네, 급식 업체에 항의를 넣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게 학급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급 회의였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이 여러분들께 가령 CCTV 학급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가 됐는데 그거가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CCTV의 질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표출돼서 국가로까지 전해지는 그런 정치 과정에 여러분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까요? 정치 과정이란 정치적 결정 및 형성의 수행 과정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수행되는 과정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급식이 반찬이 형편없고 질도 낮고 근데 값은 너무 높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학교 측에다 말을 하거나 급식 영양사 아줌마를 바꿔달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정치 과정의 참여자는 누굴까요? 공식적으로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치 과정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전통적으로는 지배자의 통치행위였어요. 위로부터의 통제인데 현대에는 사회조직의 다원화로 여러 참여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정치 과정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급회의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회의 안 했었어요. 선생님이 야 이번에 환경미화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하면 네 하고서 그거 막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환경미화도 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정치 과정의 역사도 우리 학생들의 학급회의처럼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정치 참여란 무엇일까요? 정치 참여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에요. 정치 참여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아니요. 없죠? 그런데 있어요? 그럼요. 어떤 참여하셨어요? 촛불집회 나갔어요. 촛불집회 나갔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갔군요. 참 좋은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경험에 대해서. 맞아요? 네, 성도 학생, 유성도 학생.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잡혀왔어요. 교감 선생님한테 딱 걸렸군요. 그럼 교감 선생님은 왜 거기서 잡아갔을까요? 학생은 이런 데 오면 안 된대요. 왜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학생으로서도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표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투표 연령 또한 19세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투표권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또 부모님 지난 대선 총선 때 부모님이랑 같이 투표하러 가서 인증샷 찍었던 친구 없어요? 이제 다 컸다 이건가? 부모님이랑 같이 갔던 적 없어요? 다 있을 텐데 페이스북에 올렸을 텐데 인증샷. 자 그리고 또 부모님이 정치에 출마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같은 데서 활동한다 그런 친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반장, 중모. 네. 그 삼치 축구협회 사무이사. 축구협회 사무이사. 그럼 아까 봤던 비공식 참여자의 이익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정치 참여를 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아나요? 오늘 가지고
돈이요. 가장 중요하죠. 돈은 참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국회에서 예결산을 항상 심의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것이 그런 정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상 주제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렇듯 그래요. 이렇게 직접 가서 투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참여, 또 신문이나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관청에다 진정서를 건의하는 개인적인 참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촛불 집회 같은 데 나가거나 단체로 파업하거나 단체 교섭을 하는 집단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뒤에 학생 그림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첫 번째 거. 여기 보면은 Votes for Women 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민증은 있는데 투표는 우리의 마스크를 벗겨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이는 모두가 정치 참여의 한 일부분인데,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여성들이 참정권을 달라. 네, 맞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전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이 투표하게 된 거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가장 빠른 곳이 뉴질랜드에서 1982년에 여성 참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미국도 1918년, 그 다음에 영국은 1922년이에요. 지금이 2013년이니까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죠. 그렇듯이 그 전에는 그냥 성인 남성, 노예나 그 백인 성인 남성, 중산층 이상의 백인 성인 남성만 투표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권 연령은,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예요. 그런데 지금 OECD가 아니라 120개 국가 중에서 93개국이 18세이고 20세인 국가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국가들은 다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있어서 뭐 지난해 선거, 큰 선거가 2개 있었는데 그때도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2번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여 권리를 획득하였다. 3번 정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민주정치 발전의 바탕이 된다. 5번 민주정치 발달 과정에서 유권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사진을 보고 틀린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3번이요. 네, 3번. 자, 1분 단에 아까 한 점 더. 맞습니다. 3번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방선거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만약에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조정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다음에 내년에 고3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3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육감, 그리고 교육의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투표해 왔는데 왜 우리가 받는 교육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참 빨리 투표하고 싶죠? 네. 꼭 그래서 내년에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과정의 의미와 역사, 참여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치 참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숙제가 있어요. 아, 숙제 싫죠? 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선거는 뭐죠? 선거가? 성두? 네, 선거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선거의 종류는 투표도 있고 추첨도 있죠. 네, 투표만이 선거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거의 4대 원칙, 뭐 힌트를 주자면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이거에 대해서 참 쉽죠? 네, 비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 간단하게나마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돼서 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오늘 수업 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까지 현대 정치 참여,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은 민주시민의 첫걸음으로 이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준 숙제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